챗GPT를 활용한 이후 업무 속도가 정말 몇 배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존에 5시간 하던 업무가 1시간 이내로 줄어든 느낌이라고 합니다. 특히 단순 업무, 검색 업무 등은 정말 획기적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의 성과를 일의 품질, 일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납기 혹은 업무의 시한이라는 3가지 요소로 평가한다고 할 때 챗GPT를 활용한 업무 수행은 막강한 장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만드는 작업이 보고서 작성이라면 보고서 작성하는 데 투여되는 시간을 50에서 80% 이상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를 탐색하고 얻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기밀이라든지 전문적인 시장조사 기관 등을 이용해야 하는 특수한 자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공 데이터에 무료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바로 이 과정의 중요한 의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일의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도가 높습니다. 결국 업무의 품질이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고도화됩니다. 챗GPT는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대화하여도 전혀 짜증을 내지 않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 성과의 성패를 결정짓는 3가지 면에서 챗GPT는 기존의 그 어떤 OA 프로그램보다 업무 성과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처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때처럼 우리는 앞으로 일을 처리할 때 챗GPT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새로운 AI 도구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보고서로 대표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활용하여 일의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구글이나 네이버를 활용할 때처럼 손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생성형 AI라는 챗GPT 프로그램은 우리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고서 작성이라는 업무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품질을 높여주는 그야말로 업무의 치트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를 통해서 보고서에 대한 주제 선정부터 목차 및 기본적인 내용 등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편집,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작업도 챗GPT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누가 보고서를 읽는 리더인지, 그에 따라 어떤 스타일과 양식으로 작성할 것인지 하는 톤 앤 매너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의 현장에서 여쭤보면 글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시장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약 67%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서 작성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방법은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챗GPT를 활용하여 긴 영문 문서를 번역하고 또는 요약하는 것도 가능하고, 업무에 참조할 연구 논문이나 참고 자료를 챗GPT에 업로드하여 참고 자료의 핵심 아이디어, 결론, 주요 결과 등을 나의 보고서에 적용하여 보고서의 품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이제는 쉽고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고서 작성에 어떻게 챗GPT를 활용하는지와 그 작업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챗GPT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AI와 대화할 때 마찬가지인데요. 챗GPT가 작동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정교하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두루뭉술한 질문을 한다면 엉뚱한 답변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챗GPT를 업무 보조로 잘 활용하는 비법은 바로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챗GPT를 이용하려면 프롬프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프롬프트란 쉽게 말해 챗GPT와 대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텍스트를 말합니다. 즉, 챗GPT에게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우리가 작성하는 질문의 명령어를 뜻합니다. 프롬프트는 챗GPT와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 문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물을 끌어내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전문가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리튼이라는 국내 AI 스타트업 회사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채용하는데 억대 연봉을 제시하였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프롬프트 전문가가 되지는 않더라도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 몇 가지를 익혀두면 답변을 얻어낼 때 용이합니다. 먼저 챗GPT를 사용할 때 한 개의 채팅창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챗GPT가 이미 서술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화해서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에 이어서 방금 말한 글을 요약해줘 라고 말하거나 어떤 부분은 빼줘 라고 말해도 챗GPT는 같은 채팅방 안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답변을 얻어내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채팅창의 여러 가지 내용에 관해 물어본다면 챗GPT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용이 섞여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챗GPT에서는 명령어를 입력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정보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듯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자세한 답변을 얻기 위해 중요합니다. 가령 팀장의 입장에서 팀원들에게 말하듯 작성해줘. 넌 지금부터 마케팅 전문가야. 라는 상황을 설정해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챗GPT에게 너의 MBTI는 뭐야?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답변은 자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 유형이 없다는 불친절하고 재미없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추가적인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너가 만약 사람이라면 넌 MBTI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가장 가까울까? 라고 친절하게 물어보니 그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챗GPT는 먼저 말을 걸어주어야만 대답을 하는 내성적인 성향이고 스스로가 얘기하듯 생각하길 좋아하는 이성적인 성격이라는 그럴듯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글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원하는 답에 가까워집니다. 기획보고서나 회의록처럼 글의 양식을 요청할 수도 있고 글자 수를 설정하거나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여 열거하는 등 글의 레이아웃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내용으로 피드백과 수정을 거듭할수록 정교한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성한 답변에 대해 요약을 요청할 수도 말투를 변경할 수도 있으니 뭐든지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면 조금 더 감이 잡히실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조직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챗GPT를 활용해 보고서의 주제나 목차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따르지 않더라도 기획에 큰 뼈대를 잡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챗GPT가 자료 수집의 대가인 만큼 검색부터 시킬 수 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목차를 작성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목차를 추천해 줄 겁니다. 마치 유튜브나 구글, 네이버 등을 검색할 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관심사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처럼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업무와 연관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창의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고요. 답변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는 챗GPT를 활용해 보고서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50개든 100개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신은 신입사원입니다. 조직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 주제 30개만 알려주세요. 라고 작성해 얻은 답변인데요. 이처럼 주제와 형식만 여러 가지 알려줘도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개를 딱 맞춰 알려줬답니다. 이렇듯 어떤 보고서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1, 2초 만에 막힘없이 제시해 주므로 이 중에서 선택하여 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30개나 되는 보고서 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주요한 5개만 간추려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줄여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나는 영업부서에 있는 직원이고 경쟁사와 치열한 경쟁 중이고 회사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아마도 다른 보고서 양식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이처럼 추가적인 정보를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제공하면 할수록 우리는 보다 구체적이고 맞춤화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령어 작성을 할 때 필요한 정보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역할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하면 챗GPT는 나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둘째는 업무입니다. 나는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양식입니다. 보고서의 양식을 지정해 주거나 형식을 정해주면 예를 들어 워드 문서인지 PPT 슬라이드인지 알려주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량을 정해주면 그에 따라 답변을 해줍니다. 때로는 길면 요약해달라는 식으로 분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도표나 정량화된 데이터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는 이동통신업계의 4년차 사원이야. 스마트폰 업계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 글로벌 스마트폰의 매출과 이익 관점에서 업계 1위, 2위가 어느 회사인지 먼저 알려줘. 그리고 두 회사의 실적을 비교하는 도표를 작성해 줘. 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했을 때 챗GPT의 답변입니다. 보기가 어려워서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 달라고 하니 아래와 같이 알려줍니다. 아직까지 챗GPT는 정보를 시각화하는 인포그래픽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X축과 Y축에 어떤 내용으로 표를 그려서 도식화하면 좋다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포그래픽의 형태는 아니지만 비교해 볼 수 있는 도표 형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봤습니다. 위의 도표처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 줍니다. 또한 챗GPT 내에서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무료 버전인 챗GPT 3.5에서도 그래프나 차트를 그릴 수도 있고 유료 버전인 GPT 4.0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프로그램은 그래프와 차트도 잘 만들어줍니다. 이렇듯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에는 대화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답변만을 얻어내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저는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을 인턴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일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해준다면 일을 잘 해올 것이고 일을 대충 시키면 아마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엉뚱한 답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챗GPT는 당신의 인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인턴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읽은 천재 신입 인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시하는 대로 원하는 자료를 가져올 능력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